안녕하십니까. 장욱합니다. 오늘은 대출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대출. 지금 대출 때문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이 정부는 갑자기 또 대출을 억제한다 해가지고 갑자기 또 난리 났죠. 그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집 사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2030 세대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죠? 막 계약해놓은 사람들 지금 급해가지고 지금 이제 막 창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대출 중단에 대출 문의 폭증, 가수요, 자극, 풍수효과 우려. 오히려 그죠. 지금 갑자기 대출 중단하니까, 대출을 중단한다니까,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지금 모였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비대출 상담 증가, 작년 말 대출 절벽 기억에 가수요, 자극 우려가 되고 있답니다. 20, 2030 대출 규제 직격탄, 금융 사다리 걷어차나 부글부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수위가 연일 높아지면서 금융회사들이 속속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또 타격을 입은 세대가 또 2030 세대란 말입니다. 2030 세대는 뭘 해도 지금 그죠? 이래 자꾸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 중단 갈수록 늘어 지역 농협 저축은행까지 가시했다 합니다. 내일 주담대 막힌 데서 일단 접수라도 농협 창구가 북적거린답니다. 오늘 뉴스 보니 오늘까지만 대출이 된다 해서 왔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대출 신청을 해놓고 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집값 못 잡고 대출만 잡는 정부, 충격요법의 피해는 서민 먼저. 자, 서민들이 또 이 정부는 그죠? 계속 서민들을 위한다 해가지고 일을 한다고 했는데 계속 서민만 못 살게 하죠. 그죠? 대출 중단한다고 뭐 부자들이 지금 영향을 미칩니까? 영향 하나도 안 미치죠. 결국에는 돈 없는 서민들만, 특히 2030 영끌 세대들만 지금 또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다는 말이 다 거짓말인 겁니다. 이 거짓말. 정책 실패로 집값 올려놓은 정부가 집값 잡겠다며 대출을 쪼르고 있답니다. 농협에 이어 우리 SC, 제일은행까지 제2금융권에도 돈줄 관리가 지침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11월 잔금 어떡하나 해서 전세금도 못 빌리나 대출 절벽에 패닉 상태가 왔답니다. 우리은행이 20일 대출 한도 소진을 이유로 9월 말까지 전세 대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SC제일은행도 일부 부동산 담보대출 중단키로 했는데, 농협중앙회는 농협과 축협의 집단 대출을 당분간 승인하지 않겠다고 또 밝혔습니다. 전날 NH농협은행이 오는 11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부동산 관련 대출 중단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출 축소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6% 이내로 억제하라는 지난 4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6% 이내로 억제하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간 거죠. 달부터.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대출 한도 축소 외에 개인 신용 대출을까지 이제 줄이기로 이제 대출의 전체 한도에서 대출 규모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이날 저축은행, 중앙회, 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제2금융권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율적으로 관리해달라는 지침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풀어나는 가계빚을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전방위적으로 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대출 절벽 사태가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이제는 그 정부가 이제 가계빚을 부동산 가격 폭증의 이제 주요 원인이라 판단하는 거죠. 언제는 그저 돈을 막 풀어가지고 정부가 대출도 막 해준다고 그죠. 뭐 이 연걸 세대에게 뭐 전세 자금 대출도 해준다고 뭐 집을 사면 또 대출 해준다고 막 그렇게 선전해놓고 지금 와서 또 이게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 해서 또 대출을 못하게 한답니다. 이 정책이 그죠. 오락가락하니까 사람들이 이래 했다가 저리 따라가면 또 손해보고 정부 따라서 이래 하면 또 손해보고 그죠. 이날 은행 지점들에는 만기 연장이나 대출 승인이 막히는 것을 우려하는 문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아파트 잔금 등을 내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는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은행들의 대출 중단은
고성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조하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 지금 왜 고성범 금융위원장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이를 하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게 경기가 지금 외국에는 지금 돈이 빨리 나가고 있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부채가 많으면은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환율이 올라가 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금리가 또 이래 되면은 금리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외국 돈이 빨리 나가면 금리를 올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계대출을 미리 방어 차원에서 먼저 이제 예고를 한 거죠. 그러면서 대출을 줄여놔야 금리를 올려도 조금 사회가 좀 불안정을 좀 해소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고성범 후보자는 지난 17일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금융위원장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과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출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고성범 금융위원장 후보는 가계대출을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불안한 요소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진작에 했어야죠, 이걸, 그죠? 대출이라는 것이, 그죠?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때까지 해줬다가 돈을 풀었다가 이제는 돈을 걷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신호죠, 그죠? 금감원은 최근 은행의 1억 원 이하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절반으로 낮추도록 했다. 자, 언제는 1억까지 그 대출 해준다 해놓고, 이제는 막 절반을 갑자기 낮춰라니까 사람들이 난리 났죠, 그죠? 가계대출이 1700조 원을 돌파하고 증가 속도도 빠르지만 대출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을 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거나 기존 대출 만기를 앞둔 이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 게시판에는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리스크와 기회를 판단해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다. 자금 운용을 할 자유가 있다. 그죠? 그래서 금융당국의 대출 축소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등장하게 됐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에서 자꾸 관리하는 게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하는 게. 국가에서 전부 다 관리한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국가에서 그 대출을 해주고 말고 이거를 개인의 능력,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살려고 하는 자산에 비례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 자산이 10억이다. 내가 부동산을 하나 살려고 하는데 이것을 내가 살려고 하니까 돈은 이제 현금이 3분밖에 없다. 30%밖에 없다, 내가. 그래서 나머지 70%는 은행에 대출을 받아갖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원래는 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서 그걸 판단해. 내가 70%까지, 이 건물에 대해 70%까지 대출을 해줬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판단해갖고 은행은 60%도 할 수 있고 50% 제한할 수 있고. 그러면은 사전에 내가 집을 살 때 대출 알아보겠죠, 그죠? 그래갖고 대출이 내가 이 집을 살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내 대출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걸 감정평가를 합니다, 은행에서. 감정평가 해갖고 이 건물이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까지는 대출 해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억이라면은 뭐 6억까지 우리가 해줄 수 있다, 5억까지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자금을 우리가 마련해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지 능력을 판단해갖고 집을 계약을 하겠죠. 근데 이거를 그죠, 정부에서는 어떨 때는 또 막 정부에서 막 해준다 해놓고 어떨 때는 또 갑자기 또 정부에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을 계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 정부가 그죠, 이런 걸 함부로 일일이 타치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죠,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애초에 푸는 것부터 잘못된 거고, 그죠? 너무 많이 푸는 것도 잘못된 거, 무분별하게, 그죠? 우리가 경기가 안 돌아가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잘못 푸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무자비하게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렇다고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억제할 수도 없었잖아요, 이때까지. 정부는, 그죠? 부동산을, 그죠? 이래 안정을 시키려면은 공급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들어가야 되는데, 공급을 안 하고 규제만 들어가니까 부자들만 살판됐죠, 그죠? 현금 부자들만 계속 집을 사고 부모 그죠? 능력 있는 부모가 있는 사람은 그죠? 비싼 아파트 막 사들이고 있고, 우리같이 서민들 그죠? 부모님이 그냥 뼈 빠지게 이래가지고 한 푼도 지원해 줄 수 없는 이런 자녀들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벌어도
대출까지 막혀버리니까 집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 샀어도 안 되죠. 지금 집을 사는 것도 무리가 있는데 일단 계약을 해놓은 거는 또 어쩔 수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전세자금 대출도 막히는 것이냐, 보험사나 새마을금고 대출도 못 받게 되나요? 라는 글이 수밖에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마치 가계 부채와의 전쟁에 나선 것처럼 대출 규제를 쏟아내고 은행 등을 압박해 대출 조이기를 넘어 대출 중단 사태까지 벌어지게 만든 것은 가계부채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라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돈이 많이 풀리면 당연히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돈을 투자할 때가 많으면은 상관없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해결된 사람들은 일단 지금 부동산 우리나라 대부분 80% 이상의 자산의 부동산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예? 그래서 뭐 전세를 살든 집을 자가를 하든 자기 돈의 80% 이상은 부동산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늘어나도 없이 그죠. 이제는 막 사버리고 그죠. 막 집을 사버린 거죠. 이게 부동산 연끌 대출, 주식, 비투 등이 주택 가격과 주가 상승 등 자산 버블을 거품을 만들고 있다고 보고 이 거품을 줄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거품이죠. 그죠? 거품 맞습니다. 거품 맞는데 그걸 애초부터 관리를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돈을 너무 많이 푸는 것도 안 좋고 적정하게 봐가면서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가 그죠? 그걸 봐가면서 풀고 또 우리가 현금을 뿌릴 때는 현금을 줘도 이 사람이 어떤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그죠? 이거를 오로지 경제 활동에 내가 쓸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많이 풀면은 그 서민들은 거의 90%는 받은 돈이 경제에 쓴단 말입니다. 돈이 부족한데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줘도 내 생활비는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비 어차피 쓰는 돈은 똑같고 나머지 돈은 계속 저축을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부동산 올라가니까 지금 급해서 이제 대출을 끌어모아 갖고 부동산까지 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이거 제가 전에부터 이야기했죠. 그죠? 전세 자금 대출 정부에서 그죠? 이거 자금 대출 무슨 대출을 정부에 보증하는 거 그죠? 이건 안 했으면 싶습니다. 예? 대출이라는 것은 개인과 금융 자산에 비례해서 협의해서 금융회사와 개인 간에 어떤 자산을 살려고 할 때 금융회사와 개인의 합의하에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상담하고 그 대출에 맞는 집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전세도 똑같죠. 우리가 전세를 나라가 그죠. 전세 자금을 이제 대출해 준다니까 아니 전세금을 그죠. 우리가 월세를 만약에 돈이 없는 분들은 조금 월세 살아야죠. 그죠. 가난하게 살아야죠. 작은 집에 살아야죠. 청년들에게 우리가 젊은 무주택자들에게 자 전세 자금 대출을 대출해준다. 정부에서 보증해준다. 이러면은 그게 결국에는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 했죠. 그래 주택 그거 매입할 시 또 대출해준다. 뭐 저리로. 왜냐하면은 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전세를 얻거나 집을 얻거나 전세를 얻거나 월세를 얻거나 전세를 얻거나 집을 매입을 하려고 할 때 자기 자금 수준에 맞게 돈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1억 원짜리를 내가 전세를 구한다. 뭐 2억 원짜리를 1억 원짜리를 구한다 합시다. 1억 원짜리를 구하는데 정부에서 이제 보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전세 대출을. 그러면은 대출 해주니까 그럼 내가 2억 원짜리를 집을 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대출 해주면은 2억 원짜리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전에는 1억 원짜리를 구하는 수요가 많았는데 정부에서 1억 원을 대출 내줘버리면은 2억 원짜리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수요 금액이 늘어나 버리는 거죠. 이게 늘어나 버리는. 그래서 집값이 그러면 따라가자. 이 사람 어차피 우리가 수요라는 건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시장에 수요라는 거는 수요가 자 1억 원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사람 2억 원짜리 집을
뭐 임대를 얻을 사람, 그다음 3억원짜리 이상을 뭐 집을 살 사람이나 전세 임대를 얻을 사람, 그죠? 이래갖고 수요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수요는.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대출을 거의 1억원씩 던져주면은 갑자기 전부 1억원씩 더 올라가 버리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능력인 사람 2억원까지 또 신용대출해가 2억원까지 구할 수 있으면 2억원이 더 올라가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수요가 갑자기 팍 늘어나 버리면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아버린단 말입니다. 천정부지로. 그래서 저는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를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서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거는 이 돈은 결국 집값에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해왔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는 제 이야기를 뭐 들었는가 몰라도 누가 뭐 정책 보좌관이 뭐 들어서 정부에 뭐 건의를 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대출 규제한다고 넣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대출이라는 거는 내가 자꾸 정부가 보증을 해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 자산을 갖고 있는 한도 내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 안에서 사라면은 자, 사람들 수요가 1억원짜리, 2억원짜리, 3억원짜리 이렇게 분류되어 있으면은 집값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왜냐면 할 사람이 없어서 어차피 집이라는 것은 남아도는 집은 임대를 주거나 전세를 주거나 해야 된다. 그냥 아무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집이라는 거는 1주택이든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저는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3주택을 가져도 2주택은 이 사람이 놀려야, 전세를 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를 내줘야 되는 거죠. 세를 얻으려고 하는 수요가 1억원 선에서 2억원 자기 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가진 사람도 1억원 밖에 없다. 그럼 1억원에 맞춰갖고 내놔야지 실제로 매매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수요가 1억원짜리 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2억원 내놓으면은 안 나가겠죠. 원래는 잘 안 나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가격이 내려오게 됐죠. 근데 정부가 여기에다가 1억을 던져 주겠다니까 집값이 1억원에 내놓을 집이 2억원 되어버리는 거죠. 예? 임대료가 매매 가격.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갑자기 젊은 층이 그럼 나도 대출을 다 땡겨갖고 쓰겠죠. 그죠? 저리로 준다니까 대출을 이제 이자가 낮으니까. 그래서 자꾸 이 쌓이고 하면은 금액이 집값이 올라가 있는 원인이 돼. 집값이. 그래서 우리가 집이라는 건 내가 집을 샀을 때 임대를 이 10억 5억짜리를 내가 집을 살 때 임대를 한 3억까지 될 수 있으면 2억을 주고 3억 임대를 내고 2억을 내 돈을 투자해갖고 집을 산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정부 대출이 4억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전세가 4억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내가 6억을 불러도 집값 6억이 돼도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은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잘못 쓰면은 결국 부자들을 이 자본 시장에서는 부자들이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작위로 뭐 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정책들이 시장 원리는 안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 경제에서 그냥 개인의 그 자유의지대로 살아가게 내줘야 된단 말입니다. 집을 구할 시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이거 다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저는. 그게 없으면은 집값이 도로 내려올 건데 오히려 그걸 많이 해주니까 집값이 더 올라간 거죠. 안 해버리면은 집값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공급이 부족하니까 막 먼저 사는 놈이 임자라고 해가지고 막 사게 되는 겁니다. 예. 결국 이런 현상이 누적되었고 저는 이제 집값이 상승했다고 보는데 정부는 이걸 이때까지는 막 서민들에게 대출 해주다가 이제 갑자기 또 이게 전체적으로 집값 상승해버리니까 이게 원인을 해갖고 오히려 집을 이제 막 대출 막 이제 못하게 한다. 그러면 서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올라와 있는데 내가 2억을 가지고 있는데 2억짜리 집을 구하려 하는데 지금 이 집은 내가 살려면 4억이 올라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을 구합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집값이 내려오려면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예? 그게 수요가 줄어드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A라는 지역에 서울 내에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데 못 가니까 저렴한 데로 자꾸 빨리 나갔고 자꾸 내가 전에는 서울 내에서 전세를 임대를 얻어서 살 수 있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수도권을 빨리 나와가지고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최대한 받아가지고 집을 사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원인이.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전국적으로
지금 폭등을 해버린 거죠. 정책이라는 것을 잘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잘못 쓰고 있다는 거죠. 아예 모르면은 시장 원리에 맡겨놓고, 그죠? 시장 경제에 맡겨놓고 공급을 정부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쪽에 전국이 우리가 지금 수도권으로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수도권을 몰리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인가 보고 수도권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분산 정책, 그 다음에 집이 모자라는 쪽에 공급 정책,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을 보통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잔잔하게 그죠. 대출 규제, 뭐 부동산 규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출 규제, 그 다음 전세 뭐 임대차법, 임대차 3법 이래 놓으니까 막 전부 다 실패했죠. 이때까지 정책이. 참 이거 뭐 방송 제가 이거 뭐 다 준비한 거를 다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대출 한도를 축소를 요구한 사항이다. 제2금융권에도 대출 이제 한도 축소를 했답니다. 은행뿐 아니라 카드사, 보험사 등의 대출도 축소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옛날에 저도 이제 1금융에 못 빌렸기 때문에 내가 왜냐면은 9천만 원짜리 집을 사는데 내가 30년 전에 9천만 원짜리 집을 이제 아파트 24평짜리를 사는데 2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70%를 거의 7천만 원을 빌려야 되는데 1금융권에는 그만큼 대출 안 해준단 말입니다. 한 6천만 원밖에 안 해주겠죠. 5천만 원에서. 그래서 2금융에 하니까 이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자를 조금 더 내더라도 그걸 대출을 그거 이제 받아 집을 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또 집값이 안 올라가가지고 한때 노무현 정권 들어서갖고 서울에는 집값 오는데 부산에 집값이 안 오르더라고요. 집값이 폭락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 집이 제가 두 채를 샀는데 집값이 원래 떨어지는 게 떨어져.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권이 바뀌어 나서 다시 안정화가 되니까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장사도 그때 노무현 정권 장사도 안 됐죠. 막 규제가 들어갔고. 하여튼 이놈의 좌파 정권은 규제를 막 그래만 해야지. 내가 PC방 할 때 뭐 뻗어가면 무슨 규제, 무슨 여가부에서 뻗어가면 이거 규제 저 규제 저 규제 해가지고 사람이 자영업을 못하게 하면 내가 자영업까지 한다는 거는 그만큼 어려워졌어. 내가 원래는 직장인인데, 저도 뭐 잘 나가는 직장이었는데, 아니 나라에서 정치를 잘못해갖고 경제를 말아먹었으면은 내가 자영업이라도 하게 좀 냅둬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할 수 있게. 내가 뭐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을 뭐 나쁜 길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PC방 하는데 이 PC방이 유해업사라고 해가지고 장사를 못하게 하네. 장사를 못하게.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IMF를 벗어난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뭐 정부에서 정책하는 게 없어요. 이게 PC방이 그때 전국적 경기가 얼어붙었는데 갑자기 PC방이 들어서면서 비어있던 상가들이 임대가 나가고, 임대가 나가고, 당구장 하는 사람도 PC방 하고, 만화방 하는 사람도 PC방 하고, 그래갖고 전국적으로 대학가, 주택가, 뭐 번화가 PC방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다 보니까 이게 돈이 돌기 시작했다면, 시중에 돈이. 애들 그때 부모들이 맞벌이 하니까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학교 마치면 PC방 와서 또 이제 하고 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경제가 살아난 원인이 PC방. 그러니까 PC방이 그 당시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IT가 통신망이 갑자기 이제 KT, SK, LG, U+가 수입이 많아지잖아요. 그 수익이 통신 요금이 많이 PC방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IT를 방속 랜을 깔고 막 그래갖고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속도 그죠. 세계 최강의 IT 속도를 될 수 있는 나라가 만들었단 말입니다. 결국 그게 우리나라를 부흥시키는 IMF를 벗어나게 한 원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기가 살아나면은 정부가 정책을 안 써도 국민들은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어 버리면은 결국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규제를 많이 해버리거나 이러면은 나라 경제가 안 돌아가죠. 지금 이 정부가 들어와서
계속 저가 잘할 수 있다는 신념만 가지고 자꾸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도 안 들어가고, 어렵고 하니까 돈을 계속 풀어버리니까 이게 부채만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죠? 돈을 뭐 무상으로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돈을 풀려면은 국민 1인당 1억씩 주십시오. 그죠? 1억씩. 뭐 하위권, 뭐 비례별로 하든가 뭐 1억 원 이상씩 뿌리십시오. 그러면 더 낫죠. 그게 더 돈을 쓰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차라리 이럴 때는 저는 허경영 정책이 맞다고 봅니다. 어쩔 때는 보면은 저렇게 돈을 잘못 써가지고 오히려 비용만 발생하고 돈이 제대로 안 돌아가게 하는 것보다 아예 그죠 돈을 직접 줘버린단 말이에요. 이 대출을 안 해주고 그냥 지급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 돈이니까 내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부채라는 것은 이자도 갚아야 되고 원금 상환도 해야 되니까 오히려 내가 돈이 쪼이는 거죠. 예? 돈은 지금은 받아갖고 쓸 수는 있으나 이 돈이 결국에는 부동산 투자를 해버리니까 그 돈에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계속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그죠 경제 정책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정부가 가계부채를 서서히 줄일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대출 중단 등의 투박한 방법을 동원하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